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자, 오늘 저희 목요일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정말 일부에서는 악마와 같은 이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죽었다 이런 뉴스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번호를 알아봤는데 네, 쉽지가 입수하지 않네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보안이 잘 돼 있어서 또 국가안보실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결은 못했고 거의 사실 근데 이분의 생각을 저희가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고가 나갔는데요. 예. 벨뷰티아라. 벨뷰티아라. 노년동 신사님. 그렇습니다. 광고가 빠졌어요. 빠진 걸 모르고 어제까지 광고가 나갔네. 무료 광고를 해주신 거예요? 무료 광고입니다. 벨뷰티아라님이. 우리 노년동 신사님이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사실 예. 의뢰하지도 않은 광고가 나가면은 이것도 방송사고거든. 그래요? 예. 다른 데선 그런데 우리는 또 노년동 신사님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또 그동안 또 많이 여러 가지로 해주셨으니까. 또 신세를 져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원 플러스 보너스로 원. 네. 보너스로 그런 느낌으로 광고를 좀 드렸고. 벨뷰티아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혼식 상품도 빨리 이혼식 상품이 잘 되면 또 저희한테 또 광고 또 주시겠죠. 네. 자, 여튼 윤모 일병 그 폭행 사망 사건 다들 뉴스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이제 4월이었죠. 윤일병이 있었던 그 작은 부대 내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윤일병이 있기 전부터 있었죠. 그랬는데 윤일병이 이제 아주 가혹한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군에서 보여준 그 행태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급급히 좀 덮으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게 그 세월호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이지만 네. 이걸 어떻게 국가가 공공이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하고요. 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 등신 같은 정권 아무것도 못해. 위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잘 할 리가 없죠. 그게 지금 봐봐요. 세월호 때도 유병헌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지. 내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어. 여기서도 물론 많이 얘기했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최초 신고가 간 시간입니다. 그 이전은 유병헌 책임이지만 그 이후 책임은 박근혜 책임입니다. 물론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이전이 그 책임도 국정원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이전 책임도 박근혜 책임이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네. 이번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고가 터졌어. 사건이 터졌어. 그 이후에 지금 군이 보여준 태도는 뭡니까? 그 덮기. 그렇습니다. 덮기로 일관했고. 7월 30일인가 군 인권센터에서 그 기자회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이 정권이 한 건요. 책상 한번 친 거 말고는 없어요. 김무성 책상 잘못 치고 예전은 사람도 죽고 그랬었는데 탁 치면 억하고 억하고 죽었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이 큰 이야기들 하기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정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 군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군인, 그러니까 직접 입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차원에서 또 입대를 앞둔 자제분들을 두고 있는 이 부모님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최소화. 이 정부 아래에서 네. 공공이 정부가 뭘 어떻게 바꿔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거니 이렇게 마음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대를 하면 안 돼. 일단 기대를 하는 순간 예.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은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 좀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그렇습니다. 오늘 가져봐야 되겠다. 일단 군 부대 내에서 이 폭력 사건들, 구타 사건들, 또 가혹행위 유형들이 이제 대충 있죠, 몇 개가.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쫄병들에게 시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뭘 외우게 시켜요. 당신은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공군 에어포스 갔다 왔습니다. 에어포스. 예. 비행기 탔나? 공군이 어떻게 되는 게 비행기를 한다 보면은. 아니, 저희가 제가 있던 부대가 공군 대학이라고. 공군 대학. 공군 대학이 예, 그 3군 대학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자운대에 육군 대학, 공군 대학, 해군 대학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육사공사 회사하고 뭐가 딱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육사공사 회사는 그 장교를 만드는 기관이고 이 3군 대학들은 장교를 재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급하기 전에 한 번씩 와서 예. 뭐 한 달, 뭐 몇 주씩 이렇게 교육받고 가는 이런 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병 숫자보다 장교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사병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령들이 한 30, 40명씩 되고 별들도 갖고 오고 뭐 이래갖고 예. 그래서 사실 장교들이 맨 처음엔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위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사를 안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인사하다 끝이 나요. 하루 일과가. 아니, 사병이 한 150명 정도인데 그 장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교 교육 기관이라 그 사병들이 어지간해서는 한 대위들한테까지는 인사도 잘 안 하고 한 중령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인사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일선 부대에서 있다가 그래도 대위 뭐 소령 이런 사람들 대접받고 오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중대장 하다가 예. 그럼 이제 막 우리한테 버럭 화를 내죠. 왜 니는 인사 똑바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저희는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편의 제공을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잘못 보이면 뭐 이런 일들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대였는데 딱 가니까 이제 기수표부터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기수표라는 게 이제 제가 병 503기였는데 네. 제가 475기인가부터 하여튼 저희 부대에 있었어요. 475기부터 병 502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75기 김영민, 뭐 476기 뭐 서영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외워야 되는 이름이랑 기수를 그래야 이제 뭐 경례 제대로 한다고. 그게 한 100몇 명 되는 거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기 쉽지 않지.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여자 이름도 못 외웠는데. 여자 이름도 지금 제가 못 외워서 다 애기라고 부르고 꼬맹이 깜찍인데 3명 정도는 내 외우죠. 근데 150명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치. 정말 얼굴도 시커머직직한 애들. 그래서 이제 많이 그것 때문에 밤에 그 화장실에서 이제 잠도 못 자고 그거 이제 외우다가 또 못 외우면 테스트 해갖고 또 바로 맞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있었고. 우리 정영지 씨는 네. 그 군내 폭력 경험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타라고 할 만한 뭐 예를 들면 그냥 무슨 선임병들이 뭐 뒤통수 한 대 정도 때리고 지나가고 이런 거 정도는 있었죠. 근데 제대로 이 날라차기로 뭐 어디 옆구리를 맞는다든지 치약을 한 통 다 먹는다든지 뭐 안티프라민 어디에 바른다든지 이런 일은 전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 나름의 근데 저희 동기에도 혹은 저희 선임이나 후임병 중에도 그렇게 맞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맞고 그들은 맞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 차이는 바로 여자였다. 여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 씨가 군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하고 네.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과의 어떤 교류, 교제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간관계를 터득한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모두 이렇게
친목과 친화가 가능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 캐피탈, 그러니까 이성 자본이 충분한 경우에 이 군대 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20, 21, 22, 요 정도에서 이제 내후반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가끔 많이 있어봐야 24, 5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성을 갈구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3장만 이쁜 여자애들 사진 3장만 갖고 들어가도 보통 이제 내후반에 배정을 받으면 센터를 까잖아요. 보통 한번 뒤져보잖아요. 예. 이 새끼 뭐 갖고 있나. 아. 이렇게 딱 뒤져보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사진 3장 정도만 확실한 게 나와주면 바로 이 병장들로부터 이쁨을 좀 받고. 예.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주변에 네. 여성이 많다. 이러면은 남성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러러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걸 우리 그렇지. 상병 병장들한테 주기 때문에 밤새 보초 설 때, 보초 설 때 그래서 제 친구는 네. 정말 옷깃만 스쳤던 여자하고도 막 그냥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구라를. 거짓말을 만들었어. 그래서 참 송구스럽게도 예. 진짜 자기가 아는 모든 여자가 다 네. 자기에게 그야말로 운우지정을 쌓았던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예, 그렇지. 뭐 다 지어낸 얘기였지. 아니 21살짜리가 무슨 그렇죠. 예. 있으면 경험이 얼마나 있었겠어.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어떤 풍부한 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군인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휴가 나가서 직접 얼굴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예.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에피소드들을 충분히 섭렵을 하고 네. 입대를 하시는 편도 그렇지.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아유, 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러니까 이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이런 굉장히 고도의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고도의 작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무반 생활 잘한단 말이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 다수가 저에게 혹은 뭐 남성들에게 약간의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심을 허무는 그 원리와 이 선임병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허무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사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 내가 을이고 상대가 갑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을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내무반 그 병장이 갑이고 내가 을 아니야. 군대 생활 했었어요? 나는 공근을 했습니다. 공이 근무. 공군이 아니라 공근을. 공근. 1년? 1년 8개월 했었지. 1년 8개월. 네. 아니, 1년 8개월이 아니라 18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짧게 하셨네요. 1년 6개월이면 해군 얼마나 했어? 저는 30개월 했어요. 저희 때 육군이 26개월이었고, 해군이 28개월, 공군이 30개월 이렇게 됐었는데, 30개월 정말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 길지. 말 그대로 3년 아니야. 거의 3년이니까 너무너무 지겨 죽겠어요, 정말. 그 군생활 내내 하여튼 처음에 왔을 때 네. 군기 잡으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단 처음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병들한테 병장 같은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너 들어갈 때 이제 내후반 방문을 뻥 차고 들어가면서 신병 받아라 이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병장은 장난이지. 신병인 주제에. 그렇죠. 신병인 주제에. 신병 받아라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처음 보는데. 그렇죠. 일병 상병들은 나를 밟아 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병장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후반문을 뻥 차고 들어가면서 신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예. 뻥차긴 하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게 병장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병 상병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타협.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와 실세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 미묘한 그 담벼락을 타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병장은 골려 먹으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병들이 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장난들을 하는데 그런 장난들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고 대신 내 바로 위에 있는 선임병들의 기분을 최대한 덜 상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 이병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장난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총사오라는 거잖아요. PX 가서. 그렇죠. PX 가서 총사오라고. 너 총 안 갖고 왔냐고. 너 총 안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막. 사실 이제 그 얘기는 저도 들어가기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에 당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건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병들은 들어가자마자 각을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무릎에 손을 딱 펴고 그다음에 네오반 그 의자 같은데 거기 앉아 있는데 팔이 일직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나보다 뭐 한 달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 그 이병이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놈이 이제 병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병장이 마치 내 바로 한 달 위 고참인 것처럼 장난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신임 새로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골려먹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심심해요. 병장 되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병들 신병 들어오면 그거 골리기 위해서. 신병들은 이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밤낮으로 고민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 병장은 그런 고민이 없으니까 이게 근데 30개월이나 있으면 언제부터 심심해가지고 고민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군이 그때 당시에 병장이 11개월이었습니다. 1년을 병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병장이 어떻게 좀 잘못 꼬이면 한 네오반에 12명인가 그런데 7명인가 병장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장이 막 바닥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병장 11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그 면회오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전 탈영을 했을지도 모를 이런 상황이 있었죠. 군에 있을 때도 2명이 면회 오게 만드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신공이야, 신공. 그게 이제 남들은 다 고무신 거꾸로 찾을 때 2명의 여성이 와서 면회를 하게끔. 그게 이제 상병 3호봉쯤에 제가 끝났어요. 그 왜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2명의 면회가 겹쳤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면회는 이제 1명으로 나중에 이제 줄게 됐고 대신 물론 뭐 거의 매주 이제 부대에서 우린 면회 오면 이제 외출을 시켜줬거든요. 외출을 가면 이제 유성 쪽에 나가면 유성이 이제 관광 특구다 보니까 뭐 여러 숙박업소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뭐 식당들도 많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요. 잠깐 좀 눈을 좀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군 생활을 그래도 희망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게 무척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네.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실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윤일병 사건이 없도록. 그렇죠. 예. 뭐 내무반을 감시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내 동생이 미국 카투사 근무를 했거든. 그래요. 근데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분기별로 한 번씩 갔는데 네. 놀라운 게 있어요. 일과 시간에 훈련은 아주 정말 빡세게 하는데 네. 일과 시간이 딱 끝나는 오후 5시 네. 그 이후부터는 다음날 일과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터치가 없어요. 완전 노터치. 전혀 건들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고참하고 왕고참하고도 맞담배 피우고 뭐 그런데 내 동생이 피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미군은 네네, 그렇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 방도 2명이 한 방 쓰고. 그러니까 사실 카투사가 어떻게 보면 미군들이 네. 자기네들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좀 귀찮고 좀 힘든 일들, 3D 업종 같은 것들 우리 군인들한테 밀어놓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는 가장 좋은 꽃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군대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거고. 사실 미국도 우리가 탔대. 옛날에. 월남전 전까지는. 근데 월남전 때 전장터인데 네, 거기서 막 그 고참한테 상사한테 총질을 하고 뭐 그리고 자살하고 막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영 문화를 바꿨지. 일과 때만 빡세게 일과 이후에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정말 그 전우라는 생각이 좀 들으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는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군이 쌩깝니다. 응?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은 네. 아, 우리나라? 뭐 유공자로 대접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네. 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배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없어. 그 이번에 도리어 또 네. 진상 규명을 안 하고 네. 사건을 축소하고 그것도 너 재수 없어가지고 네가 결국에는 피해 입은 거 아니냐. 네 재수 없음을 탓해야지 왜 나라에다 탓을 해. 이런다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폭도 안 그러는데 사실 조폭도 자기가 일보다가 누구 하나 죽으면 그래도 뭐 가족들한테 뭘 좀 챙겨주려고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조폭만도 못한 조직인 게 예. 그 얼마 전에 모 상병이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괴롭힘 때문에 어쩌고 하다가 이제 의가사제대인가를 하다가 다음 날인가 바로 자살을 했는데 다음 날 자살했다고. 이건 우리 군대 문제 아니라고. 그 동아일보 보던데 다음 날도 아니야. 0시가 지나고 4분 지나서 제대한 지 4분 후에 사망 진단 났다고 우리원부가 나다고 이러는. 그러니까요. 이 정말 이렇게 비정하고 의리도 없고 이런 정권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녀의 안전을 이렇게 도모하고 부탁하는 거 구조적으로 뭔가 바꿔달라 이런 기대를 하지 말고 아예 스스로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내무반 생활 적응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따져보니까 정영진 같이 두루두루 많은 여자를 사귀는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네. SY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우리 정영진 씨인데 네. 그런 정영진 씨의 삶을 우리가 배워본다면은 결혼 후에는 작살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군대는 무사히 다녀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군대에서 사실 편한 군 생활을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여자 없어도 이렇게 편하게 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뭐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군인이라는 특징, 군인들이 대체로 20대 초반에 남성들로만 꾸려졌다는 이런 특징들을 좀 고려한다면 가장 확실하면서 유리한 방법. 적어도 이제 한 일병 중간 혹은 뭐 상병 때까지만 버텨주면 사실은 그 뒤로는 괜찮거든요. 우리 저 정영진 씨를 보면서 제가 이런 그 플레이보이가 있는가? 제가요? 라는 생각을 상상 속에서 해봤지. 아니 왜 그쪽이 상상을 해? 나 혼자 상상을. 당신이 상상 속에서 바람을 많이 폈다며. 예. 그래서 나도 상상 속에서 예. 그렇게 정영진 씨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상상을 흠모했다. 그렇지. 근데 진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요즘에 우리 20대 중에 일본 20대도 그런데 섹스리스. 전혀 뭐 연애도 안 하고 당연히 성관계도 안 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거든. 그거 좋아. 뭐가요? 섹스리스가? 아니 섹스가. 좋아. 좋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하나씩 갖고 있다면은 그 경험 속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좀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 날 때 뭐 이렇게 또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실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물론 그 스스로 목숨 끊을 때는 뭐 진짜 얼마나 깊은 고심과 또 스스로의 어떤 그런 힘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번민 속에서 나온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삶은 또 따지고 보면은 한 시즌을 좀 보내면은 맞습니다. 뭔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로서 sek스도 굉장한 그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화장실에 그 군대 내무반 화장실 쪽에 가면 밤 한 10시 반에서 11시 요 정도쯤 되면 사실은 이제 똥 싸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이제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저는 별로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 주말이면 나가니까.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 입대를 앞둔 많은 젊은 분들께서도 정말 남김없이 모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간다는 생각으로 모두 다 이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면 그 군대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부조리한 일들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욕망을 감추지 않고 이게 또 욕망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서도 얻어맞고 이렇게 왕따 당하고 이런 거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외부에 발설한다든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거 뭐 진짜 군기가 빠졌다든지 전혀 남자답지 않다고 뭐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부조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문화 이런 문화가 다 욕망을 억누르는 이 억압의 그런 기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뭐 또 하나의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일단 자신이 어떤 그 타겟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게 왕따. 이미 따돌림. 이미 왕따의 타겟이 됐다고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소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정영진 씨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왕따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왕따가 안 될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아니 이제 내가 두루두루 사귀고 있는 여자가 많다. 네. 뭐 이렇게 알리고 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 일단 뭐 좀 부조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부당하더라도 윗사람들 비율을 좀 일단 맞춰보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왕따의 어떤 타겟이 됐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혼자 그거 고민해봐야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그때 일단 타겟이 한번 된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은 늦었어. 그 극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차라리 그때는 약간의 꼴통짓이 필요하다. 꼴통짓. 예. 그래서 아싸리 나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뭐 네오반에 있는 TV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든지 누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마디 했을 때 한번 그렇게 미친 짓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건들질 않습니다. 아예. 이제 총을 사격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야 이 씨발로만 너 뭐 먹어볼래?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정말 실제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일들을 한번 약간 좀 내가 똘끼를 보여준다. 극한 상황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면 아싸리 그때부터는 건들질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 아예 한 중령쯤 된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지나갈 때 뭐 점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시간이 됐든 연기 한번 하는 거죠. 막 퍼 울면서 나 정말 나 여기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다른 뭐 부대로 보내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그렇죠.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뭐 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가 이제 몽유병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참들 머리를 툭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잠자다가. 그래서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이제 고참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얼토당토하게 이병이 갑자기 잠자는데 머리를 톡톡 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감히. 그래서 너 뭐냐고 했더니 꿈에서 잘 익은 수박 따는 꿈을 꿨다고. 그 수박 톡톡 치고 이제 그 수박을 칼로 자르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때부터 이 고참들이 살 떨려갖고 이 톡톡 치고 내 머리통을 혹시 수박 자르듯이 자르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똘끼를 정말 한번 타겟이 되면 그때부터는 똘끼를 보여주는 편이 차라리 낫다. 괜히 뭐 그때부터 어떻게 뭐 고참들한테 잘 보여서 한번 겨워볼까 뭐 속으로 꿍 한다든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괴롭히고. 더 괴롭히지. 그때부터는 그 괴롭히는 모습 보면서 더 히히닥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절대, 일단 타겟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라이가 되라.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대를 앞둔 분들의. 좋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그거. 진짜 옛날에, TV 던진 놈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TV를, 우리가 3층이었는데, 그 TV 지나가다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래서 걔가 쫄따군데. 어제 막 욕을 막 하면서 TV를 창밖으로 던지니까 창문도 와장창 깨지니까 어떤 비주얼 쇼크 같은 게 있잖아요. 병장들도 아무리. 그리고 자기네들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은 뭐라고 얘기도 못 해. 너 이 새끼 못해. 이런 말 못 해. 그러니까 걔네들도 사실은 그때 이병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놈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겨우 21~22살, 3살인데 그렇지.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면 얼게 된다고요. 얼죠. 그러니까 그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 또 괴롭힘에 함께 가세하고 동조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자극하면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라. 누적시키지 말고 그냥 어느 폭발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게 아주 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이런 그 부조리한 군대 병역 문화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썩어 빠진 군대에서 예. 그런 방법이 먹혀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예. 이 군기와 또 이 어떤 그 군 관련한 그런 법규 이게 살아있다면 공정한 군이라면 민주적인 군이라면은 그런 또라이 짓을 할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근데 즉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렇게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정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보호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 정영진 씨가 말한 대로 창문으로 TV를 던져버린다든지 예, 아주 그냥 전투화들을 다 칼로 찢어버린다든지 그렇지. 네오반에 있는 전투화들. 그렇죠. 다음엔 누가 찢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예. 전투화들을 다 찢어버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좀 비주얼 쇼크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영창 간다. 갔다 와도 돼. 뭐 영창 갔다 오니 뭐 어때서 그래. 예. 제가 이제 군기 교육대를 3번을 갔다 와서 왜 갔어? 아니 한 번은 네오반에서 고수업을 쳤어요. 고수업을 치다가 이거 멍청한 병장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저도 병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고수업을 치다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망을 당연히 봤죠. 그럼 조용히 빨리 사사삭 치우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그 멍청한 그 병장이 야, 씨발, 누구 떴어? 빨리 치워!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지, 그 당직사관이. 그래서, 일단 고소비 걸렸습니다. 이게 돈이랑 어쩌고 해서 걸려갖고, 3일인가를 군기교육대를 갔어요. 3일인가 아주 정말 빡세게 뺑뺑이 돌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서,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모자를, 바닥에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헌병이 누가 또 보고 나서 너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어서 연타로 군기교육대를 2번을 연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은 면회를 왔는데 그 면회장이 이제 어떤 매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면회장 바깥쪽에 약간 공터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 공터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그랬다가 이게 이제 그 매점 쪽에서는 거기가 안 보였는데 그 공터 바깥쪽에 있는 그 BOQ라고 있거든요. 그 BOQ가 이제 장교들 머무는 숙소인데 그 숙소 쪽에서 누가 봤나 봐. 그래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누가 보셔갖고 전 거기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저는 그 네오반이 아니라 그 매점 쪽만 잘 가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그걸 보시고 나서 바로 걸렸죠. 그래서 군기교육대를 또 한번 그런 건 좀 봐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요. 또 그런 것도 추억이지 뭐. 그렇죠. 일생에 감옥 한 번 못 가는데 그런 걸로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뭐. 그리고 진짜 나는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좋은 방법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유리창에다가 텔레비전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 한번 진짜 총으로 한번 위협하는 것도. 진짜 쏘면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쏘면은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 진짜. 겁먹죠. 조기 제대를 시켰을 때. 조기 제대. 나 진짜 요즘 같으면 저는 조기 제대를 시도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군대에 있었던 30개월이, 예. 나름대로 막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군대 동기들도 소중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정신 차린다, 철든다, 이런 등등의 합리화를 아무리 해봤지만, 근데 30개월 동안 정말 얻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힘들다 그럴 때는 그냥 좀 찝찝하긴 해도 자면서 오줌을 싸는 옷에다가 안 돼. 차라리 자다가 병장들한테 오줌을 싸는 건 몰라도 자기 바지에 오줌 싸는 거는 더 괴롭힘의 대상이 되죠. 그럴 수 있나? 예, 얘가 약해 보이면 안 돼요. 차라리 병장 얼굴에 또 오줌을 갈기면서 한번 부딪히는 건 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법도 양식도 인간성도 완전히 실종된 사회 안에서는 결국에는 힘이 먹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판도 그래요. 네. 무슨 정의가 있어, 법이 있어. 그냥
힘 있으면 모든 게 장땡 아닙니까? 저 새누리당 보세요. 지금 이 새누리당이 우리 한국 정치판은요. 지금 윤일병이 있었던 내무반의 축소판이에요. 확대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야당은 뭐냐? 무슨 저기 법규 잘 지키고 아니야. 힘센 거야, 힘센 거. 힘센 걸로 맞서야 된다. 저 불의한 세력들과 맞설 때는. 예. 그나저나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 이분 참. 그 집 참여정부 때는 말이죠. 그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찾은 답이 민주적 군 병역문화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또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래서 뭐 어떤 부대장 같은 경우 그랬다고 합니다.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네. 2등병도 누워서 음악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떤 정권을 저희가 뭐 특별히 편을 들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뭐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뭐 군생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아니 근데 김영삼 때 갔다 왔나? 그러니까 제가 김영삼 때죠. 나도 김영삼 때 저기 군 생활을 했었는데 김영삼 때만 하더라도 네. 이게 군의 문화가 네. 권위주의로부터 많이 탈피했었어요. 저도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만에 척결했죠? 네, YS가 잘한 것도 많아. 맞아요. 근데 참. YS 때의 이런 군사 문화가 조금씩 해체되는가 싶더니 이건 졌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정권 잡은 이후부터 군대가 완전 이게 아사리판이 됐어. 군대를 모르니까 이런 군피아들한테 당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둘 다 한 건데. 폐 쪽이 뭐 좀 안 좋으셨다고 그랬죠? 우리 전 대통령. 그래 놓고는 정주영하고 그렇게 술을 처먹냐? 아이고. 하여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물론, 그때, 2002년, 98년, 이때도 물론 군 병역 내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 문제까지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근데 오히려 더 점점 좋아져야 될 군 병역 문화가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물론 한 4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더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편한 것이 그냥 몸이 좀 편한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 그렇죠, 군에 있었을 때도. 예.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도 군기가 있었고 폭행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 위하는 마음은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글쎄 이 교육 문제로 이제 치환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교육 문제가 전혀 연관이 그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거라니까. 박근혜가 그런 말 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윤일병 그리고 그 가해자들 그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뭔 다 대학 다녔는데 뭔 개소리야 그게. 그렇죠. 하여튼 이 군대 병역 내 이 썩은 문화들 도려내야 될 건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도려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정부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맞설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좀 마련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지켜야 될 필요는 좀 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게 너무 말도 안 되고 허접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런 얘기 같지만은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요. 특히 요즘에 정말 군대 잔이윤 씨는 참 왜 관광공사 감사가 된 거? 잔이윤 우리 성동고등학교 선배 아니야? 안녕하세요. 잔이윤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분이 대선 때 그거 했다고 감사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성동구에서 이분이 제일 유명하신가, 그러면? 응? 잔이윤 씨가 제일 아니야. 성동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은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제일 유명하고, 그래도 꽤 거기 송재익 선배가 왜 스포츠 캐스터. 예. 그 코미디언 베일집. 베일집 씨. 그리고 잔이윤. 이런 분들. 잔이윤 씨. 이번에 감사 됐다고 하던데. 네. 베일집 씨가 아닌 잔이윤 씨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 이게 하여간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이게 봐봐. 이게 바로 우리가 힘을 가지니까 자리 나눠준다. 이 거의 지금 우리의 그 정치판, 공직사회가 박근혜한테 충성하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는 이런 구조, 이런 프레임,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충성함 이렇게 꼭 한 자리씩 챙겨준다는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 이것과 무관하게 힘 있는 자다 나는. 나한테 줄 서라. 그러면 그 힘을 너한테 실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민주주의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라고요. 이게. 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막 기자회견장 같은 데서 막 울분을 토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우리 박 대통령이 좋아하신다대요. 굉장히 그렇게 저열하게 충성하는 거. 네, 그런 모습. 그럴 거라는 생각은 놀랍지 않잖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뭘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미디어에 그렇게 충성하는 1차적인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 자체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과도한 충성을 한다. 이게 과시하고 싶은 거지. 그걸 보여주고 싶을까? 난 별로. 전효기가 예전에 비 올 때 우비를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걸 해주려고 하면 저는 물론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해주려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만류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 네,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지 마. 차라리 둘이 있을 땐 몰라도. 근데 그거를 사람들 많을 때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또 성향도 있다고 하니까 참 사람은 모르는 동물. 박근혜는 4차원이야, 4차원. 내가 단언하는데 이 4차원이 지금 대통령을 하니까 나라가 이 아사리판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몇 차원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그런데 무슨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 대통령인 것처럼 포장하고 말이야. 너희들 정권 바뀐 다음에도 지금처럼 박비어천가 부르나 보자. 안 그러면 그땐 진짜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 하여튼 여당 그 얼굴에다 오줌 쌀 거야 내가.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이 윤일병 사망 사건, 구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스스로 살아남을 법을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하여튼 군대 입대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 조금이라도 하나의 그냥 팁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그렇습니다. 마라. 예. 강한 우리로 살아 나갑시다. 예.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